5월 대설명에 좋은 내용 많이 담아야 되는데 사실 설명회 지금 준비하면서 우리 2부 쪽에 우리 김태형 멘토님 내용하고 제가 많이 중복이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의대를 안 나왔고 의대를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의대는 많이 보냈어요. 근데 이제 무대를 많이 보낸 사람의 입장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좀 짧게 하고 의대를 어떻게 해서 가는지 그리고 의대 생활은 어떤지 이런 걸 직접 체험하고 있는 의대생 멘토님의 얘기를 주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우리 관계자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참석하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특목고는 가고 싶은데 내신은 망했다. 근데 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잠재적으로 망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3학년 1학기, 2학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은 특목고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단편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학교가 어디냐이지요. 갈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집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 2부로 이렇게 두 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과서 내신 관리 방안은 사실 빨리 넘기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집에 계신 학생들 대부분 내신 관리가 잘 되는 학생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 양력인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일부 교과 내신 관리 방안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실 게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현황 요걸 좀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별표 쳐 있는 게 수리력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사태가 심각한 게 수리력이에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딸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문해력은 책 안 읽으면 다 딸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이 쉽게 가능합니다. 책 읽으면 돼요. 그리고 SNS 그만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도하는 철자법 안 맞는 기사들 보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 좀 자제하고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돼요. 근데 수리력은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력을 보시면 초등학교 때 수학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14.34%예요. 근데 고1로 올라가는 순간에 수포자를 포함해서 대학에 갈 수 없는 수학력을 보이는 훌륭하진 않은데 학생들이 40%예요. 10명에 4명은 수학을 접어요. 이해가시죠? 이 부분이 왜 생기느냐? 갭이 초6부터 고1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 풀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안 풀어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죠. 학원 셔틀이라고. 수학학원 계속 돕니다. 그럼 1단원만 계속하죠. 한국사 학원을 다닌다고 치세요. A라는 학원을 갔는데 고조선을 합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들어서 B 학원을 가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고조선. C 학원, 고조선. 얘는 주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도 맨날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립다 문제를 풀어대는데 내가 이 문제에 맞는다 틀린다가 없어요. 수학 얘기를 좀 길게 하자면 따님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확장 범위가 좁아요. 남학생들은요. 수학에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쟤네는 수학만 하니까. 여학생은 국영수가 은미치 기가 도덕 한문 컴퓨터까지 다 해요. 나이팅게일 정신으로. 모든 과목을 다 돌봐주죠. 근데 남학생은 그딴 거 없어요. 오직 수학. 그죠? 여기 오직 예수처럼.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수학이 왜 안 나올까요? 남학생들은 건성으로 풀어서 여학생들은 아는 것만 풀어서 이 두 개가 결합상품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1 때 첫 시험 딱 끝나고 엄마 나는 예체능인 것 같아. 왜요? 예체능은 은미체 중에 고르는데 대부분 수능에서 국어나 수학 중에 태길이거든요. 대부분 애들은 국어를 선택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책도 안 읽잖아요. 중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제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모든 시험은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게 있어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내고 싶다고 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내야 된다라는 패턴이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수능도 어떤 단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몇 번 문제는 내야 된다. 요 규정에 맞춰서 문제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모든 문제가 어렵다, 모든 문제가 쉽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수준 레벨을 파악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점수대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그냥 공부해요. 그죠? 그냥 시험 때 되면 하고. 아이들이 내신은 언제 해요? 학원에서 4주 전부터 시험이다. 그럼 그때부터 합니다. 그죠? 그 친구들은 16주만 공부해요. 1년이 52주인데. 나머지 36주는 홀리데이죠. 왜? 그분들은 학원 다니잖아요. 그거로 공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면 한 주간 긴 축제 기간이 있죠. 시험이 끝났어요. 왜 그걸 즐겨야 되는지 아세요? 성적표 나오면 작살 나거든요. 그 전까지 시간을 땡겨야 됩니다. 신나게 유흥을 즐기시다가 성적 나오면 죄인이 되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 내신, 중학교 내신은 1년에 8주 정도만 관리합니다. 중간기말 2주씩, 중간기말 2주씩 합니다. 1년에 8주면 52주에 8주가 빠지면 몇 주예요? 제가 수학이 약합니다. 44주인가요? 그 뭐 할까요, 거기? 과도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도한이 영어로 하면 aggressive, 공격적인 선행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본인이 이해되는 부분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원 목적 분류표는 설명드렸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 찍으셔도 되는데 아마 이건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쉽게 넘어갈게요. 제가 이 설명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학교 수업, 학원 수업은 런이에요. 영양제 잔뜩 먹으면 뭐합니까? 본인 기초대사가 안 돼 있으면. 그럼 뭘 해야 돼요? 자기주도 학습이 스타디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아이들이 지필로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옛날엔 엉덩이가 무거운 공부 잘한다 그랬죠. 요새는 엉덩이 무거우면 50점 나와요. 왜? 수행이 박살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필 플러스 수행이거든요. 탐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 전 과정을 스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애들이 많은 거 아세요? 89점 이런 애들, B 나오는 친구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필은 다 맞는데 수행해서 보복당하는 거예요. 평소에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나는 너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학교 수업에 충실하는 부분들, 그리고 무언가 발표를 요구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때 시험 공부하기 바빠서 보고서를 대충 낸다.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필은 우리 출제한 사람도 알고 문제 푸는 학생들도 아는 게 그 단기간에 임팩트 있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수행은 1년간에 꾸준하게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무언가를 토론하고 탐구하는 거. 이게 맥스로 3년 과정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거 영어는요. PPL인데요. CNC 선생님들이 교육 방침대로 잘 따르면 대학 영어까지 해결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때 영어 학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성공한 사람 극히 드물어요. 중학교 때 영어는 끝나야 돼요. 그리고 CNC 영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도무지 중등 수준 영어가 아니에요. 정말 저도 깜짝 놀라요. 저 노량진하고 대치해서 수능 영어 강사 오래 했습니다. 제가 CNC 영어 강사로 안 오길 잘한 게 1년 안에 은퇴할 뻔했어요. 정말 저렇게 노력하고 분석하고 저걸 중띵들한테? 저 대입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재정학원 오래 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연구하진 않습니다. 저렇게 연구하면 힘든데, 근데 해내더라고요. 야, 총교수를 영어로 강의를 하고 앉았고, 제가 설명회 때 많이 얘기했는데, 나이테 있잖아요. 나이테를 영어로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이테의 원리, 지구과학, 이베포레이션 뭐 이런 거, 증발하고 이런 거. 근데 애들이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죠. 그리고 기본적인 문해력이나 학업 역량도 다 늘리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는요, 교과서에서 출제하는 선생님들 많지 않아요. 그죠? 네. 부교재 프린트가 핵심입니다. 그거 잘 공부하셔야 될 거고요. 근데 놀라운 건 교과 문제 틀린 애들 중에 A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교과 지문은 다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국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독 학생이 승리한다. 중학교 3학년 되면서 갑자기 국어 지문이 수능 지문이 되는 거 아세요? 전면이 한 페이지가 다 지문만 나오고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나 그 페이지에 하나 나와요. 애들이 그걸 가볍게 버리죠. 왜? 기니까. 그 왜 안 되는 거예요? 독해를 하는 쪽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다독, 그 과정이 속독을 낳는데 다독, 정독, 속독 과정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계속 발목을 잡는데 국어의 발목 잡으면 예체능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는 필수적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중요한 과목을 제가 수학이네요. 수학의 가장 큰 키워드는 문제풀이, 즉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게 중요하다. 중학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개념 이해는 기본 사항인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이들이 점수에 대한 극복이 충분히 됩니다. 고등학교는 다른 문제예요. 수능 문제는. 근데 적어도 중학교 내신의 90점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많이 안 풀어서 생기는 점수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풀고,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풀고 답 맞히고 끝나요. 그럼 계속 그 수준에 머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문제집이 해설지가 없는 문제집은 사지 마시고요. 풀이 과정이 명확치 않으면 자기는 틀린 거라고 감안하는 게 좋아요. 해설지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풀이를 했는데 해설지랑은 전혀 딴 방향으로 맞췄어. 와, 우리 애 천재겠네요. 둘 중 하나요. 천재든지 로또 사야 되든지 잘 찍든지죠. 그래서 일단 수학 문제는 풀이 과정을 매치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매치업하면 여학생들은 점수가 올라가는데 남학생은 점수가 훅 떨어져요. 그죠? 눈으로 풀기 때문에. 근데 눈으로 푸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건가요? 대답 안 하실 거죠. 앞에서 제가 경험했어요. 무슨 신인 가수가 콘서트 나와서 함께해요 그러면 아무도 가사를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이 풀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 제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해설지를 꼭 탐독해야 된다. 이게 어떤 효과가 될까요? 해설지를 아이가 해설지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계속 연습하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큰 도움이다. 수시에 논술에 압도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 아까 얘기 드렸고요. 자,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점 보시면 아시겠죠? 중학교는 90만 나오면 A, 80B 이런 식이지만 고등학교는 분할 점수라고 해서 성취율 90% 정도 애들이 A를 받는데 그게 꼭 90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학교는 80점대 초반이 A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학교는 93점마저도 B를 맞는 경우도 나와요. 왜일까요? 애들이 다 잘하면. 그죠? 예.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과 수행으로 이루어진다. 지필만 잘하면 될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의대 합격하는 학생부 분석하기. 이건 마치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은데 우리 2부 멘토님이 의대생인데 좀 과감하게 제가 또 좀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 과목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에 대한 선택 과목인데 일단 부모님들한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대 가려면 어떤 공부를 잘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국영수거든요. 그죠? 국영수 중에 도대체 이과 과목이 몇 개나 있어요? 수학 하나예요. 그죠? 제가 목동 대치동을 수업을 계속 다녀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요.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미 영어는요. 목동이 대치를 잡은 거 아세요? 이미 리버스 우리는 완전히 잡았어요. 목동 아이들 영어는 대치나 서초, 송파 아이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CNC 덕분이죠. 깊은 감사 드리고요. 근데 국어는 어떨까요? 걔네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하게 못한다. 그죠? 이제 상위권 기준으로. 그러면 수학은 어떨까요? 지금 많이 쫓아갔지만 아직 굳이 얘기하면 10대 9.5, 한 0.5 정도 밀린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영어나 국어학원 때문에 대치 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죠? 근데 수학 때문에 가시는 분들 계시죠? 결정적인 건 과학이요. 왜 우리 애들은 과학 선행을 안 할까요? 놀랍죠? 심지어 과고 가겠다는 애들도 과학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이 많아요. 내신 생기부 가지고 그냥 과고 가는 거예요. 그 붙어도 큰일 납니다. 그죠? 네. 근데 과학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의대는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뭐 기본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하고 화학이에요. 생원생투, 화원화투. 이게 되냐예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수업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남학생들은 천년만년 물리 파다가 물리가 좋잖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수학하고 똑같거든. 그냥 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의대 가겠대. 그 가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건 한번 찍으셔도 돼요. 세특 활동은 어떤 거라는 게 좋은 거냐? 예, 야, 너무 힘든 활동이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길게요. 자, 요것도 같이 찍으시면 됩니다. 아까랑 연결되는 의학 관련 호기심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같아요. 자, 창취활동. 이게 되게 중요한데, 창취활동에서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이건 중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의학 동아리를 들어야 의대 가나요? 아니요. 무슨 의대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도 아니고,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다고 의대 보내주면, 어우, 동아리 한 6만 4천 개 하게요. 고등학교 동아리도 의대 가는데 크게 데미질이 없는 마당에 중학생이 의대 가겠다고 의학 동아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 그거 들어보셨죠? 전사고에서 의사를 목표로 하는 애부터 먼저 자른다. 이해하시죠? 중학교 때 도대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중학생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뭐예요? 모르시잖아요. 그죠? 국영수? 메이비? 그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인 학습이 다른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역량을 표현해야 돼요. 의대 학생 많이 뽑아도 6천 명인데 전국 단위로 40만 명 기준으로 하면 2% 안 돼요. 그럼 우리 아이가 중학교 전교에서 2% 안에 들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300명 기준으로 하면 6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새 전교 등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압도적인 역량을 보인다. 뭐에서요? 창취활동, 학교 임원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수업 멘토링도 하고, 그리고 과세특도 잘 나오고 이래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참고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의대를 뽑는다. 의대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그죠? 자, 자율활동 요것도 하나 사진 찍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징이 있는 게 네 번째죠. 융합적 사고력을, 의대 애들이 왜 융합적 사고력을 갖춰야 되냐라고 하죠. 수술만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질병이 왜 생겼는지 그런 거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잖아요. 질본이라고 하죠. 질병관리본부. 거기서 거의 책임자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의사잖아요. 그리고 뭐 약사들하고 같이 연합하긴 하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문사회 과학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전국 자사고나 과고 출신들이 의대 가서 높은 성향, 퍼포먼스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저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동아리 활동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 봉사활동. 봉사활동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사는요, 정말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입장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먹고 산다, 이 정도 돈을 벌겠다라고 할 때 의사 아니더라도 그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많아요. CNC 선생님 하셔도 돼요. 근데 의사를 한다. 이건 뭐예요? 내가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면서 이걸 천직으로 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봉사정신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스테이크 써는 것도 아니고 테디베어 봉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성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 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하죠. 옛날에 고등학교 수능에서 자소 쓸 때 할머니가 아팠다. 거기가 이제 계기가 돼서 의사의 꿈을 꾼다. 야, 그거는 스토리가 안 좋습니다. 자, 진로 활동은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그럼 추천도서 뭘 읽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이건 발전 가능성을 키워주는 추천도서라고 해서 이거 한번 찍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참고할 만한 책을. 그리고 요 밑에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안 읽으셔도 돼요. 정치적 그 소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 별로 안 읽습니다. 저건. 이 중에서 안 읽은 책 그거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인재. 그게 말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 얘기하는데 학급 임원을 해요. 이런 면접 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애들을 관리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래요. 자, 16세가 중3, 16세가 16세한테 애들이라 그러고 관리한대요. 조폭이에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말을 쓰더라도 우리 친구들을 내가 수직적으로 보느냐, 수평적으로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 말뽐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은 평소에 안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요새 가정 중에 10가정 중에 2~3가정은 아이들한테 반존칭을 하시거나 부모님들끼리 서로 경어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 되게 낯간지러운데. 야자가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경어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좋은 가정교육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 가정교육 받아봐야 학교 가면 다 무너져요. 친구들이 좀비인데 친구들끼리 이상한 외계어를 쓰는데 집에서 막 하면 이게 애가 문화적 정체성에 이상만 와요.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생각, 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가스라이팅 같은 거 시키세요. 사람은 중요하다. 그죠? 그런 거. 자, 특기적성,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무조건 무슨 병원 봉사를 하거나 양로원 같은 데서 할머니 등 긁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걔네들 느끼는 피드백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 등 긁어주면서 느꼈다. 우리 엄마도 늙을 텐데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건 사회복지학과 가야죠. 자,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이나 존중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학급에서 수업에 멘토를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모든 것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근데 의사니까 사람만 소중히 하고 개돼지는 소중히 안 여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걔가 수의대 갈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생명은 소중히 여기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생명현상 이해에 흥미가 있다. 그러니까 인류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사람은 어떻게 죽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9개 질병이 다 걸려있고 나이 먹으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헬리코박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 원래 마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의사한테 얘기했다가 제 친구가 깜짝 놀라. 너 왜 이렇게 무식해? 어떻게 의대를 매년 수십 명씩 보내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런 생명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요거 사진 찍으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 읽으면 저 뒤쪽 수업 못합니다. 쭉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대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과, 학생부, 종합.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교과 전형이에요. 의대 가는 애들 중에 공부 못하는 애 없죠. 그러니까 거의 다 1등급이 나와야 돼. 지금 5등급 체제에서 의대 가기는 더 힘들어요. 교과 전형. 왜? 하나라도 2등급 나온 순간 걔는 끝나요. 왜? 10%가 1등급이거든요. 40만 명 중에 10%는 4만 명인데 4만 명이 다 의대를 간다? 야, 4만 명이면 서울, 경기, 인천, 충청권의 대학, 4년제 대학 정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교과보다는 학종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논술과 그리고 수능으로 가는 것도 그 포인트가 된다. 이거 하나 찍어두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등급 컷이라고 나오죠. 경쟁률은 뭐 기본적으로 청약 경쟁률 수준이에요. 40대 1 정도 그냥 가볍게 나올 수 있고 20대 뭐 이렇게 웃기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내신입니다.
그죠? 근데 4.15 있죠? 카톨릭 지도자 추천이라고 해서 신부님이 추천한 전형이에요. 열심히 성당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5는 세상에 어떤 애일까요? 어떤 애겠어요? 1학년 때 기술, 고등학교 기술 수업만 2등급 맞고 다 1등급 맞은 거죠. 단위수 적은 거. 이렇게 사람일까요? 네. 자,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두렵지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답을 안 할까 봐 두렵긴 해요. 제가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우리 애가 내신이 안 나오는데 과연 전국자 사고를 도전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특정 고등학교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목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로 다 뜨잖아요. 특정 고등학교 의도와 상관없이 비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합격자 기준에 1단계 통과 말고 합격자 기준으로 B 5개까지도 붙어요. 전국자 사고.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성별도 틀려요. 근데 여학생은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학생을 뽑는 전국자 사고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학생은 B 1개도 위험하다. 여기서 말하는 B는 주요 과목이에요. 그죠? 근데 남학생은 B 4, 5개도 열려 있다. 우리 사회가 남학생이 좀비화되어 있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B 4개, 5개까지 넌 정상인을 넘어서 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수학 B가 나와도 전국자 사고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상태는 외고 쪽이 좀 심각합니다. 외고는 기본적으로 영국사예요. 잉글리시 히스토리가 아니라 영어 국어 사회죠. 올 A를 맞아야 돼요. 현재 최근 3년간 기록을 보면 우리 명동외고 인기 많잖아요. 명동외고는 올 A를 영어는 최소한 올 A를 맞아야 어느 과라도 지원하면서 합격이 가능합니다. B가 하나 있을 경우에 다른 외고 쪽에 서울 지역의 다른 외고를 노려볼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제 앞으로 내신을 관리를 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 앞쪽에 다 나오죠? 그리고 그 내신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전국자 사고 갈 때 뭐가 심각한지 아세요? 과세특이 심각해요. 과세특이 뭔지는 아시죠? 성적 밑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써주는 건데 한 학기에 8과목 시험을 봤는데 올해인데 2과목만 써 있어. 와, 이거 왜일까요? 기습 질문입니다. 전 과목이 A인데 우리 애는 왜 과세특이 2개, 3개밖에 안 써 있을까요? 학교 탓하지 마세요. 물론 학교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거 혹시 아세요? 저기 상품권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제 사비로? 예. 공비로 나간답니다. 어휴, 돈 묻었다. 자, 혹시 본인이 뭘 챙겨야 될까요, 그럼? 어디, 저기, 무기명으로, 예? 본인이 뭘 챙겨야 될까요? 수행평가. 쉽게 얘기하면 수행평가를 꼼꼼하게 잘해야 생기부 과세특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특목고는요, 이거 아세요? 독서 기록만 봐도 얘가 언제부터 특목고 준비한지를 알 수 있대요. 독서 기록이 1, 2학년 때 전무한데 3학년 때 26권 이렇게 써 있어요. 걔는 3학년 때 갑자기 은총 받은 거예요. 나는 특목고다 이러고. 왜요? 주변이 다 가니까. A놈이 가는데 난 A보다 뛰어나거든? 그럼 가야죠. 덩달이. 그죠? 근데 그래서 독서는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챙기는 게 좋고요. 어떻게 챙기냐면 이 진로와 연계되는 거. 그죠?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독일어과 간다고 쓴 애가 1, 2, 3학년 동안 독일 문학작품이 0권이야. 독일 작가책이 0권이고 니혼고 와카리마생 일본 작가책이 한 5, 6권 나와요. 그럼 얘 일본어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독일어과예요? 그래놓고 뭐 벤치 얘기하고 앉았어. 아빠 차가 벤치다 이러고 싶어요? 그건 힘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그 학생의 뭘 할 수 있다? 진로나 지원 동기에 대한 것을 추론하고 반추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 독서를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특에 다 넣어요. 그러면 정말 우수한 중학교 생기면 뭔지 아세요? 과세특에 독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고등학교처럼. 물론 고등학교도 하고. 독서 없는 아이들 공통적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챙기는 줄 몰랐대요. 예. 혹은
읽긴 많이 읽었는데 챙기는 게 귀찮았다고 합니다. 그럼 면접관도 귀찮아서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모님들이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부모님들 이제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애가 이 질문만 대답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애가 특목고를 가는데 갔다고 쳐. 근데 우리 애가 가서 학교 생활을 적응할 수 있을지, 내신을 잘 따를 수 있을지가 고민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요. 부모님들 주변에 일반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고에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신 잘 딸 것 같아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학력은요, 이 지역의 애들은 일반고도 상당히 높아요. 이해가시죠? 높은데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왜? 수시의 관리가 특목고만큼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특목고에 입맛이 맞는 이유가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능으로 많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애가 고등학교 가서 내신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그럴수록 특목고 가는 게 맞아요. 왜?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요. OEM 주문 제작 방식으로 아침에 자동 기립 그리고 일루 우르르 졸루 우르르 너는 숨만 쉬는데 7, 8개 단체에 소속돼 있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록을 해줘요. 그죠? 그게 특목고나 전사고 그리고 기숙사 학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은 안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팀장님이 소개하시고 하도록 하는데 우리 김태형 멘토님이 되게 잘 설명을 하실 거고 저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책을 쓰신 유능하신 분입니다. 귀담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NC 멘토 김태형입니다. 이제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멘토 과정들을 다 겪어왔고, 사실 이제 앞에 말씀해 주신,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대본에 없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삼수로 의대를 왔는데 재수 때 수학이 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오늘 한번 재미있게 공부 얘기로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좀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자녀처럼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다 CNC를 다녔고 옛날에 공부하기 싫어했고 지금도 공부하기 싫어하고 앞으로도 아마 공부하기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매주 시험을 보지만 공부는 언제 해도 참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의대를 왔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많이 해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부모님, 학부모님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중학교 학부모님들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목동에 살고 있어서 모군초등학교를 나왔고 월촌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모르셔도 되고 그리고 한성과학고등학교랑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카이스트라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 가서 아이언맨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아이언맨 8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논문도 써보고 저널에 제 이름도 올려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아니다 싶어서 학교를 때려칩니다. 자퇴를 하고 다시 1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해서 지금은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심히 본과 1학년으로 의과대학 과정이 총 6년인데 그중에 한 3년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짤막한 소개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누군가 대학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대학이라고 하면 가고 싶은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누구는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이라고 하면 대학 가면 재밌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요즘 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뭐 MT도 있고 연애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술도 먹고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 그리고 조금 더 고등학생들은 대학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수능도 봐야 되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대학은 진짜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대학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특이한데 대학을 가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을 가면 두 번 다시 부모님이 내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고 의대 오면 한 3, 4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싫은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님한테 오는 성적표가 그렇게도 싫어요. CNC에서 아까 앞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CNC는 이제 철저하게 학원들 학생들을 관리를 해주잖아요. 자기 성적표를 오늘 시험을 봤다 치면 오늘 저녁에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다 문자로 성적표가 갈 겁니다. 근데 그 문자로 간 성적표에는 점수도 있고 등수도 있고 평균도 있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점수가 마음에 안 들면 점수 가지고 뭐라 하시고 등수가 마음에 안 들면 등수 가지고 뭐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 자녀님들처럼 착하지 않았어가지고 부모님이 맨날 그러고 계시면 좀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아 사람이 시험 좀 못 볼 수 있지 시험이 다 시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던데 하면서 맨날 싸웠습니다. CNC도 있고 다른 학원들도 다 똑같이 문자를 보내잖아요. 정말 매일 다른 학원에 문자로 싸웠어요.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싫은데 이제 대학교에 와서 카이스트도 다녀보고 의대도 다녀보고 하면서 전교 1등 전체에서 1등도 해보고 장학금도 타보고 꼴등도 해보고 시험을 째기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부모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장학금을 타면 학생들 분들은 여러분들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올 겁니다. 부모님은 장학을 탔는지 잘 모르시고 너무나도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학을 가면 시간표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건 제 시간표는 아닌데 이제 똑같이 월화수목금 학교 시간표가 있어요. 이제 대학교에 가면 유일하게 시간표에 자유가 주어져서 금요일 날 시간표를 모두 다 월화수목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없죠. 그럼 금요일 날 보통 뭘 하냐? 학교를 안 가니까 신명나게 놉니다. 어떻게 노냐면 겨울에는 스키를 타는 걸 좋아해서 스키 타러 다니기도 하고 여름에는 서핑을 조금 배워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제주도,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데를 놀러 다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다 보면 아무리 제가 과외를 많이 하고 알바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들의 금요일은 어떠냐면 오전 11시까지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고 늦잠을 좀 잔 다음에 12시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엄마가 뭐를 하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축구 좀 하고 게임 좀 하고 유튜브 좀 보고 놀다가 다시 늦잠 좀 자고 낮잠 좀 자고 다시 일어나서 6시쯤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먹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되게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대학을 가기 전까진 과연 정말 대학이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대학을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이제 학생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때 이런 사진들을 가끔 보여주곤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를 했던 사진이고 해부를 하면 해부 증서를 줍니다. 되게 뿌듯했고 즐거웠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테니스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어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테니스도 치고 실제로 술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학교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학과 또는 다른 동아리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일본 또는 뭐 중국처럼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대학이 너무 재밌죠. 90%의 대학생들은 이렇게 재미있는 대학에서 잘 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바꿔보자면 10%의 대학생들은 이렇게나 재미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못 논다는 소리입니다. 10%의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나 재미있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못 놀까요? 그리고 조금 슬픈 얘기를 하자면 저는 카이스트를 2년 동안 다닐 때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놀아본 날이 없습니다. 카이스트 되게 좋은 대학입니다. 되게 서울대와 비교되는 학교기도 하고 뭐 연고대를 포기하고 저는 의대를 가고 싶었던 학교였으니까 카이스트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놀아본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못 논 이유가 10%의 대학생들이 못 노는 이유랑 똑같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 이유가 되게 간단하고자 되게 무거운 말인데 두 글자이면서 뭐냐면 미련 또는 후회입니다.
학생분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대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한 문제 또는 1점으로 누군가 떨어지는 거나 붙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0.1점 또는 0.01점으로 누군가 떨어지고 붙습니다. 제가 떨어져도 받고 붙어도 받는데 저는 원래 의과대학을 지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과학고를 졸업했지만 의과대학을 가고 싶어서 수시로 의대를 6장을 다 썼어요. 6장을 다 쓰고 나머지 한 장으로 카이스트를 썼는데 6장의 의대를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대를 간 친구들과 내신 등급을 비교해 보니까 0.1입니다. 0.1. 제가 붙었던 친구는 저보다 0.1이 높았고 그래도 저도 과학고에서 전교 7등으로 졸업해서 어디 가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소리는 안 들어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0.1점이 부족해서 떨어지고 누군가는 0.1점이 높아서 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책을 많이 했어요. 중간고사 딱 한 번만 잘 볼 걸. 기말고사 딱 한 번만 잘 볼 걸. 0.1등급이면 한 문제도 아니고 0.5문제 서술형에서 한 줄만 제대로 썼으면 됐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라는 사실 되게 좋은 대학이죠. 좋은 대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라는 걸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수능을 보고 온 친구들은 수능에서 좀만 더 잘 볼 걸 이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저처럼 카이스트를 갔고 카이스트 심지어 장학생 전액 장학금을 받고 뭐 거의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오는 친구들도 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누가 뭐래도 최선을 다해본 사람입니다. 사실 이 목표를 이뤘는지 못 이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저기 뒤에 있는 한 문장 누가 뭐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봤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 걸어본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어서 어영부영 하다가 말다가 결국에 운이 좋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떨어질 수도 있죠. 결과는 운이 좌우하는 거니까 그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무조건 그 대학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들도 그 두 부류 중 한 부류가 되실 겁니다. 아마 예상이 되시겠지만 저는 카이스트 다닐 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학교 강연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답에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열심히 한다는 건 대충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목숨을 걸고 하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으로 카이스트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로봇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한데 되게 멋져 보입니다. 밝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부러워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딱 두 글자입니다. 미련 또는 후회.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재수를 삼수를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학교를 때려치고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실패를 했죠. 수학 4등급이 나왔으니. 그런데 삼수를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그 1년 동안 핸드폰도 없었고 핸드폰이 없었다는 소리는 친구들도 없고 인스타도 안 했고 카톡도 안 했고 게임도 안 했고 유튜브도 안 했고 노래도 안 들었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없었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잘 안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체력 관리 때문에 줄넘기 200개씩 맨날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잤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6일 수능 전날까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기간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게 그 정도 열심히 하면 사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목표가 생겨서 제 목표는 전국 1등이었습니다. 전국 1등, 수능 만점.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수능 만점 정도는 받아봐야겠다. 전국 1등 정도는 한 번쯤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걸 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본 2022년 불수능에서는 수능 만점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과 수능 만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의대를 지망했기 때문에 이과만 봤는데 이과 수능 만점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저도 생각보다 많이 틀려서 전체 다 합쳐서 8개 정도 틀리고 상위 0.5%에서 1% 정도 성적을 가지고 의대를 갔습니다. 상위 0.5%에서 1% 정도 성적이면 어느 정도냐? 서울에 있는 의대는 못 갑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지금 다니고 있고 그 정도 성적을 받으니까 주변에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로 공부했는지 옆에서 본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어차피 삼수한 거 한 번 더 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을 다들 했는데 재미있는 건 정말 열심히 해본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든지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언제 그만둬야 되는지 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도 그랬고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나는 이거보다 내 인생에서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도 의대에 와서도 그 정도의 공부량은 못합니다. 그때는 정말 절실하게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학교를 재미있게 다니고 있습니다. 뭐 1등도 해보고 동아리 회장도 하고 너무나도 학교 생활을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다 종합해보자? 종합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5글자에 5글자. 열심히 하자입니다. 열심히 하자. 참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셨고 앞으로도 좋아하실 말 같은데 제가 하도 부모님한테 이 말을 많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쳐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말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누구한텐 10시간 공부하는 게 열심이지만 누구한텐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 공부하는 것도 열심입니다. 수능 전날 또는 시험 전날에 전교 1등한테 가서 너 열심히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기준의 열심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라 하고 학교인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하라 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열심히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삼수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켰던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야 되는 공부나 일이 있으면 그걸 아무리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내고 오늘 안으로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는 겁니다. 제가 아마 한 20년이 지나면 의사가 돼 있겠죠. 저는 수술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수술을 할 겁니다. 그때 아마 논문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그게 해야 된다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새벽 1시라도 새벽 2시라도 그걸 결국에 하고 잘 겁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할 거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뭐가 좋냐? 뭐 카이스트도 갔고 의대도 갔고 작년에 이제 휴학을 하면서 명함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참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디자인도 다 했고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명함이 생기고 나서 책도 쓰게 됐습니다. 원래 삼수를 하고 나서 저는 제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잘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 그리고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A4 용지로 한 150페이지 정도 됐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작년에 휴학하면서 출판사 공모전에 내봤습니다. 출판사 공모전에 내서 그게 출판이 되게 되었고 올해 3월 14일 날 이제 너를 수학 1등급으로 만들어주마라는 책에 제 이름 석자 김태영 지음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산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유튜브도 하고 수학은 의대형이라는 제 옛날 고등학교 별명을 가지고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하고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좋은 효과를 얻어서 기사도 나고 되게 뿌듯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유튜브인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의대생이자 작가이자 유튜버입니다. 실제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고 실제로 아마 나이가 들면서 할 겁니다. 되게 재미있게도 전 단 한 번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부한 적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모두보다 똑똑한 사람을 훨씬 많이 봤을 겁니다. 영재고를 준비하면서 영재고를 떨어지고 과학고를 가서 천재들을 많이 봤고 카이스트에 가서 정말 괴물들을 봤습니다.
의대를 오면 3분 안에 한 페이지를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도 들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저보다 시험을 잘 보지 않습니다. 의대를 다닐 때 저는 장학금을 탔고 저번에 해부할 때도 전체에서 10등, 전체에서 1등도 했고 공부를 하는 건 공부 방법 그리고 사람의 의지에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아주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 대학 생활은 너무나도 재미있을 거고 저보다 똑똑한, 저보다 재능을 더 많이 가지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면서 제 강연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